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손흥민 선수의 골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태국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태국 원정은 손흥민 선수가 왜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지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태국 축구계 전체에 극진한 대우가 있었는데요. 태국 팬들의 뜨거운 손흥민 사랑이 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품어준 숨은 장면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 인터뷰 이후 취재진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를 향해 남긴 조언까지 태국 원정 비하인드 스토리를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태국이 정말 손흥민 선수로 뜨거웠던 며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암 스포츠가 이제 태국 최대의 스포츠 신문이거든요. 이 시암 스포츠가 태국과 한국의 경기가 끝난 이후 메인 화면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저는 이게 그 시암 스포츠가 한국 축구 매체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셀러브레이션 사진이 메인이고 그 외에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그리고 한국 축구와 관련된 소식들이 이제 주인공처럼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축구 신문의 태국판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태국 대표하는 스포츠 매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졌다고 하더라도 졌으면 네. 이제 좌절하고 있는 태국 선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분투하고 있는 태국 선수들이 전면에 나와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심지어 이 헤드라인이 최선을 다해서 싸워줘서 고맙다. 손흥민 선수가 매서웠다 하면서 이제 태국을 상대로 진심을 보여준 한국 대표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이제 찬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시암 스포츠 외에도 많은 태국 매체들이 태국에 와서 멋진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후에 그 이시 마사타다 태국 대표팀 감독도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사실 서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내면서 솔직히 우리 축구 팬들 중에 일부는 또 저 일본인 감독 저 참 부럽다. 참 뛰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렇다면 왜 서울에 가서 오히려 태국이 더 잘했고 태국 안방에서 못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일단 우리가 2번 연속 맞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강팀인 한국이 이제는 우리를 좀 더 잘 대비했던 면도 있고 또 피지컬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은 수비 블록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지키고 나서 공격할 때 빌드업을 전개하는 선수비 후역 수비 대 공격 과정의 세밀함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본인이 아시안컵을 준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톱 클래스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의 전술 전략 준비도 사실 아쉬움이 있긴 하더라도 선수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게 이시 마사타다 감독이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 퀄리티 차이의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였어요. 이 경기도 3대0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은 좀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차이를 만든 게 누구였느냐? 손흥민 선수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1대0 리드를 가져갔습니다만 사실 35도가 넘는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의 뜨거운 더위 때문에 쿨링 브레이크도 이제 전반전, 후반전 계속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대표팀이 태국을 꺾었는데 이시 감독은 선수 퀄리티 차이가 결국은 승패를 결정했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결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월드 클래스는 장소가 어디냐, 날씨가 어떠냐, 모든 그런 여건들 속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다라는 것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사실 이 경기 특히 태국과의 2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사실은 태국 축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에 앞선 거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실력은 앞서는 건 맞는데 협회 행정, 감독의 전술 전략, 그 외에 인프라와 주변의 열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태국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심에 사실은 지난해에 새로 태국 축구협회 회장이 된 마담팡 이 여성 회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또 축구 관련해서 일을 해왔고 또 태국 축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장이 되고 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죠.
사실 뭐 태국 최고 명문 클럽인 브리람 유나이티드의 구단주이자 뭐 사실 태국 최대 보험회사의 이제 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금수저로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정계까지도 인맥이 있는 정말 태국의 가장 좀 화려한 그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부와 명예를 가진 분이 이제 협회를 운영하면서 정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인기를 위해 이 축구계의 협회 회장을 맡은 게 아니라 10년 가까이 태국 축구 발전에 기여를 해왔고 태국 축구에서 일도 해오다가 태국 축구에 좀 내가 좀 더 힘을 쓰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선거에 나서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고 개인 돈 15억 원, 한국 돈 15억 원을 투자해서 협회 직원 복지라든지 각종 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 경기에서 너무 놀랐던 게 이렇게 뭐 잘 나갈 때, 좋을 때 전면에 나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기를 졌는데 팬들 앞에 본인이 함께 나아가서 두 손 모으고 사과하는 모습. 와, 이게 정말 큰 조금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침통한 분위기, 관중들도 이제 경기가 패배가 좀 결정이 되니까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관중석으로 가서 이렇게 직접 사과를 했고요. 또 선수들과 이렇게 또 서클을 만들어서 또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아직 남은 일정이 있으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분이 굉장히 동안 외모니까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57세, 60대에 우와, 가까운 그래요? 나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또 하나 주목할 게 선수들과 서클 이뤘다고 했잖아요. 유니폼 입고 함께 선수단과 호흡하면서도 경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뭐 선수들 입장에서 협회 회장이 막 이렇게 내려와서 함께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선수들이 이런 것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날 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현장에 있었는데 VIP석에서 위에서 양복 입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네. 물론 양복 입고 경기장 오고 VIP석에 있는 것을 뭐라고 나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태국 축구협회 회장이 보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좀 바람직하다. 제가 이 말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몽규 회장이 그 자기네 사제를 뭐 협회에 출연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온전히 자신의 사제가 아니라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그 자금 집행이 됐던 게 있는 거고 자기 돈은 3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협회와 한국 축구계에 기부하고 한 돈이 훨씬 더 많다. 그럴 정도기 때문에 글쎄요. 이 마담팡 이분도 돈이 많은 분이니까 여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축구협회 회장이 굳이 축구인 출신이 아닌 기업인이 한다면 좀 더 다른,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최소한 클린스만 위약금 정도는 본인이 좀 해결해줘서 우리 축구가 지금 태국을 이기긴 했지만 내용이 아쉬웠잖아요. 그리고 네. 태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태국이 이런 모습들 발전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전에도 400만 바트, 태국 돈으로 이겼을 때는 한 1억 5천만 원 가까이 또 승리 수당으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승점 한 점을 거뒀을 경우에도 한 100만 바트를 좀 제공한다고 얘기를 해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뭐 선수들이 그 돈 때문에 꼭 한국전을 열심히 하려는 건 아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선수들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태국 선수들이 또 우리 손흥민 선수를 또 얼마나 그 열렬히 우상으로 삼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경기 전에 뭐 태국 선수들이 훈련 때도 손흥민 선수에게 사진을 요청하고 안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줄 섰어요, 지금. 네.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텐데 그건 진 거고 어차피 우린 뭐 한국을 존중하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인지 줄을 서가지고 이제 순서 기다리면서 나도 그 손흥민 선수랑 인사하고 싶다, 얘기 나누고 싶다, 하이파이브 하는데 지금 또 얘기하는데도 누가 와서 또 하이파이브 요청하니까 받아주고 또 수파차이 선수인데 유니폼을 요청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들어가서 줄게 또 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또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날 경기에 또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태국 출신의 블랙핑크의 이제 리사 씨가 또 직관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사실 뭐 세계적인 뭐 K-팝 스타죠. 이제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 씨가 이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요. 또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뭐 한국으로 왔다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제 영국으로 가서 토트넘 경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 밤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 과정까지도 태국 현지 팬들이 심야거든요. 태국에서도 경기하고 끝나고 이동하면 완전 그 늦은 밤 비행기예요. 네. 거기를 따라온 팬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 팬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오빠 이렇게 그 한국말이 아니라 예. 외국인들이 이제 오빠 부를 때 그 억양이 나왔죠. 억양 있잖아요. 이제 그 억양으로 손흥민 선수와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또 따라가면서 공항 입구까지 따라가는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토트넘 7번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다 네. 들고 와서 또 사인을 요청했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모두를 다 해줄 수는 없었겠지만 또한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경기도 하고 피곤하고 이동해야 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렇습니다. 사인해주고 최대한 팬 서비스를 하려는 모습까지 왜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스타인지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인지를 정말 볼 수 있었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깜짝 놀랐던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태국 언론을 보면서 아니 이게 우리나라 정말 그 태국판 우리나라 스포츠 신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도 좀 관심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사실 이 태국이 손흥민 선수에게 내준 두 번째 골이 아니었다면 경기를 조금 더 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 골을 내주면서 사실상 완패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골을 또 대문짝만하게 손흥민 선수가 환호하는 멋진 사진을 올리면서 대기록을 또 손흥민 선수가 도전하고 있다. 태국 대표 선수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역대 득점 2위를 4골만 더 추가하면 달성할 수 있다라면서 디테일한 득점 기록을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네. 즉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가고 있는 대기록을 태국 언론과 태국 팬들도 기뻐하고 있고 관심이 많다는 걸 시암 스포츠의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자 이제 선수였던 차범근 감독이 136경기를 뛰면서 58골을 기록했잖아요. 이게 지금 1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날 태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46호 골을 넣었으니까 이제 12골밖에 차이가 안 나고 말씀드린 이제 2위 기록이 황선홍 현 대표팀 임시 감독이자 또 올림픽 대표팀 감독인데 50골이니까 딱 말씀드린 대로 4골 차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더 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미션이 아닐 뿐더러 일단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저는 뭐 다음 이제 북중미 월드컵 본선과 2027년 1월에 열릴 사우디 아시안컵까지 뛴다고 생각을 하면 한 3년 정도 더 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12골을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히 차범근 전 감독의 58골 기록까지 도전할 수 있는 한국 축구 역대 최다 A매치 득점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A매치 최다 출전 기록도 지금 눈에 들어오죠? 예, 지금 5위이기 때문에 득점 기록보다 낮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차이는 별로 안 큽니다. 지금 이제 이번 태국전이 125번째 경기였는데 KBS에서 이날 경기 해설을 맡은 이영표 전 선수가 127경기로 4위니까 2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리고 이제 차범근, 홍명보 이 두 분이 역대 공동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데 136경기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125경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득점보다 차이가 더 적어요. 네. 11경기만 더 뛰면 되는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도 있죠. 그리고 월드컵 본선도 있죠. 그리고 아시안컵까지 만약에 뛴다고 치면 충분히 이 기록은 달성할 수 있다. 대한민국 A매치 최다 출전, 최다 득점 모두 손흥민 선수가 갈아치운다. 이거는 뭐 한국 축구의 역사 그 자체가 되는 상황인데 이 기록을 이제 우리도 이제 소개하지만 태국 언론에서 정말 대문짝만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국 경기를 앞두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최근에 너무 안 좋아서 좀 그런 우리가 좀 부분들도 미안했어야 네. 되는 거예요. 태국 우리 선수들한테도 우리 선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마찬가지고요. 태국 경기장을 딱 보니까 사실 동남아시아가 날씨도 안 좋고 해서 단지 상태를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잔디 상태가 좋은 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 축구협회 관계자가 얘기한 게 손흥민 선수를 위해 준비한 거다. 이게 너무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지난해 토트넘이 왔을 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 태국에서 이러다가 소니가 다시 태국에 안 온다는 얘기 나올까봐 좀 걱정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라운드를 싹 정비했다. 잔디를 아주 제대로 정비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태국에 와서 경기하는 걸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잔디가 좋아야지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제는 그때처럼 폭우가 쏟아져도 10분 만에 다 물이 빠진다. 그렇게 오래된 옛날이 아니에요. 바로 지난해 7월 24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이제 투어 경기가 태국의 방콕에서 있었는데 경기 전 훈련 오픈 트레이닝은 손흥민 선수가 했거든요. 근데 경기 당일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어떻게든지 경기를 하려고 기다려봤는데 물이 안 빠지니까 선수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가 아예 취소돼가지고 팬들이 왔다가 경기도 못 보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태국 관계자들이 이게 친선 경기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월드컵 예선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우리 태국을 상대로 볼 수 있도록 잔디를 새로 깔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는 뭔가 이제 적이라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아시아 축구 네. 팬들에게는 우리의 스타다. 상대 한국 대표팀 선수지만 크게 보면은 아시아의 자랑이다. 이런 마음을 태국 팬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게 팬뿐이 아니라 태국 축구 협회에서까지도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태국 축구 관계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태국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예, 태국 팬들이 아주 존중심이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그 태국 관계자들의 준비에도 막상 또 우리 홈 잔디는 아니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도 경기 끝나고 잔디가 어땠느냐 물어봤는데
눈으로 보기는 엄청 좋아 보였지만 한국과는 좀 다른 잔디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는 조금 힘들었고 또 날씨가 덥고 습하다 보니까 호흡도 힘들다 보니까 원정 경기인 만큼 잔디를 잘 준비해 주시긴 했지만 솔직히 힘든 경기였다. 하지만 태국 선수들도 똑같이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역시 뭐 손흥민 선수다운 모범 답안에 또 대답을 했고 또 솔직한 답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이제 인터뷰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갈렸다고 생각을 한다. 선수들이 이번 태국전에서는 모두 희생하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한 거잖아요. 네, 선수들이 정말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팀의 주장으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크다. 이 얘기는 아시안컵을 마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팀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체념을 했다. 현타가 왔다. 거의 그런 느낌. 이제 선수들을 내가 주장으로서 못 이끌겠다라고 정말 낙담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꼈다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원팀이 됐다고 이제 출발 선언을 하는 것 같은 인터뷰였고 방송 인터뷰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정신도 없다 보니까 좀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인터뷰에 했던 얘기를 명확하게 손흥민 선수가 취재진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안아주면서도 이강인 선수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거웠습니다. 농담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무겁더라고요. 이게 안아 올렸던 걸 물어본 거죠.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안아서 올렸을 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네, 이강인 선수가 좀 무거웠습니다. 네, 손에서 기분이 이제 많이 풀렸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농담이고 너무 좋았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강인 선수가 정말 더 멋진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강인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볼 것이고 또 강인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 강인 선수가 어떤 양말을 신나 어떤 축구를 신나 하나하나 정말 많은 팬들 또 국민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5천만 국민의 모범의 예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제가 약속했듯이 저 옆에서 강인 선수를 진짜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고 또 강인 선수가 그걸 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강인 선수 끌어안아 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귀여운 막내만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 자체가 무겁고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생각과 후배 선수의 행동이 조금 그런 생각이 다르지 않았느냐. 네. 이강인 선수도 이제 사과를 하면서 내가 흥민이 형의 마음을 좀 간절함을 머리로는 이해한다 생각했는데 정말 몰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뭐 드러난 게 그 탁구 사건이잖아요. 네네. 물론 탁구를 칠 수는 있지만 그 시점, 그 상황, 때와 장소라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해 제지했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이제 좀 받아들여진 게 아니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모두가 성인이고 어떤 누군가의 행동, 자유시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통제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그렇게 한 것은 이강인 선수가 나를 이어서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니까 기대를 하니까 또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선수가 아니라 물론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대표 선수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만 5천만 국민들이 이강인 너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너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해서 대표팀 경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넘어가자, 이제 용서해주자, 받아주자, 품어주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다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서는 안 된다. 대표팀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던진 거니까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건 잊어주세요. 이제 우리 열심히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잊지 말고 되새기고 대신 앞으로 나아가자. 팬들도 이제 나아가자. 그때 얘기를 계속 끄집어서 지난 일을 뭐 어떡하겠습니까? 되돌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안 그러는 이강인이 되도록 나도 도울 것이고 이강인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뭉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팬들도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이 진심 어린 메시지를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팀 태극마크 다는 게 단순히 축구 잘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대표팀 태극마크를 다는 건 5천만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축구를 잘하고 이겼으면 좋겠지만 또 한 인간으로서 또 멋지게 성장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축구를 잘할 거면 프로
프로팀에서만 뛰면 돼요. 네. 대표팀에서 국가의 세금이 운영되는 대표팀에서 이제 선수를 한다는 건 사회에 메시지를 줘야 되고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고 국가를 대표하는 자긍심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냥 난 축구 잘하니까 뭐 이거야. 이런 거면 이게 대표라는 자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캡틴이 있다는 거, 그런 선배가 있다는 거, 그런 어른이 있다는 거, 이런 손흥민 선수가 존재한다는 게 한국 축구의 정말 큰 축복인 것 같고 앞으로를 지금 정말 협회도 사실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우려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손흥민 선수라는 리더가 있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서 팬들 앞에 가서 인사를 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은 또 여론들을 속에서 이강인 선수를 품어주기 위해서였는지 또 안아주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또 잘 풀어내고 또 서로 다독거려주면서 성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예. 이강인 선수가 또 이제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응원하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팬들 앞에서 골을 넣었을 때뿐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를 정말 안아줬고 이강인 선수 정말 안기는 모습을 봤을 때 둘은 이제 더 이상 둘을 우리가 갈라놓지 말자. 네. 그 일을 통해서 더 둘이 가까워지고 더 끈끈해지도록 응원해주자.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국가대표로서 나중에 또 이강인 선수가 또 주장 원장 차고 그렇죠. 또 후배들한테 뭔가 또 가르칠 때가 올 거잖아요. 예, 이 큰 배움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련 없이 뭐 상처 없이 뭐 정말 그 성장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날 경기도 킥오프하기 전에 태국의 에스코트 키즈가 이제 사실 이런 경우 저 처음 봤거든요. 이 펜을 미리 준비해 왔나 봐요. 갑자기 경기하기 전에는 사실 이게 좀 낯선 장면인데 갑자기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끝나고 나서도 아니고 지금 경기하기 전에 경기 전에 굉장히 선수들이 긴장돼 있고 좀 이제 그럼요. 될 수도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흔쾌히 또 웃으면서 사인해준 모습 보면서 아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또 최고의 패스 미스도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많이 배우고 손흥민 선수의 장점들을 잘 좀 흡수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토트넘 경기 일정 앞으로 또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 또 진행이 됩니다. 예, 루턴타운과 이 경기에서 또 분위기 바꿔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뭐 한국의 대표 선수들이 각자 소속팀에 가게 되고 특히 유럽 최고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활약이 이제 이어질 텐데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캡틴으로 3월 31일 일요일 0시 루턴타운과 홈 경기 이 경기에서 대표팀에서의 연속골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트랩을 도전해 나섭니다. 네, 자 파리 생제르맹 이제 리그에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쿠프 드 프랑스 또 챔피언스리그 일정에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야 되죠. 예, 뭐 단판 승부로 이 경기 패배하면 탈락하기 때문에 마르세유와의 르 클라지크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최고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4월 1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 경기를 하고 주중 경기로 4월 4일 목요일 새벽 4시 10분에는 스타드 렌과 쿠프 드 프랑스 4강전이고요. 이거 이기면 결승에 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리그 8강 1, 2차전 4월 11일과 17일 새벽 4시에 열리는데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경기 기대가 되고요.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 시즌 끝나고 이제 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도 여기서 함께 계속 활약을 한다면 저는 장차 또 함께 음바페 선수와 레알에서 뛸 가능성도 있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와에 관한 축구 소식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통해서 최신 영상 놓치지 마십시오.